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입니다. 오늘은 러시아 텔레그램이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실시간 전황이 제공되지 않고 있어 러시아 국방부의 1일 전황 브리핑만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며칠간 도네츠크 전선에는 폭설이 내렸고 이에 따라 전선 변화가 크게 없었는데, 특히 바흐무트 전선은 4월 2일 하루 시내의 전선 변화가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물론 어제를 제외하고는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약간씩이나마 전진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중립적인 한 트위터 채널에 의하면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 인근 도시 슬로반스크의 주민들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카페에서 테러가 발생하였는데, 이 테러로 러시아의 강경파 군사 블로거인 블라드렌 타타르스키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의 전황 브리핑 전달 후에 관련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브리핑 내용은 노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러시아 국방부 특수군사작전 진행 상황 보고. 2023년 4월 2일 쿠판스크 방면에서는 자파드 부대가 하르키우주 신코프카 및 올시아나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30명, 장갑차 세대 D-30 곡사포 항문을 파괴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루간스크주 스텔마키우카 및 하르키우주 드브레추나야 등에서 6개의 우크라이나 게릴라 및 정찰 부대를 공격했습니다. 크라스니 리만 방면에서는 첸트르 부대가 루간스크주 마키유카와 도네츠크주 얀폴리우카 등에서 100명의 우크라이나군 2대의 장갑차, 한문의 아카시아 자주포 및 D-30 곡사포를 파괴했습니다. 도네츠크 방면에서는 유그 부대가 210명 이상의 우크라이나 병력과 용병, 세대의 특기제 키르피 병력 수송 장갑 차량, 세대의 전투 장갑 차량, 한문의 MSTAB 곡사포를 제거하였습니다. 남부 도네츠크 및 자프리자 방면에서는 보스토크 부대가 도네츠크주 셰브첸코 지역과 자프리자주 레바드노이 등에서 우크라이나군 40명, 장갑차 2대, D-20 및 D-30 곡사포 각 한문을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2개의 우크라이나군 사보타주 및 정찰 그룹을 도네츠크주 나이콜스코리와 자프리자주 비슈네보이에서 무력화하였고, 자프리자주 유셰프노프카에서 미국제 ANTPQ-36 대포병 레이더를 파괴하였습니다. 헤르손 방면에서는 러시아군이 15명의 우크라이나 병력과 아카시아 자주포 한문 등을 파괴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탄약고 한 곳을 루간스크주 스텔마키우카 근처에서 타격하였고, 우크라이나군 제58 차량화 보병여단의 지휘소 및 통신센터를 도네츠크주 크라스니 리만에서 제거하였습니다. 또한 도네츠크주 페트로버스코이와 테르니에서 제109 영토 방위여단과 제25 공중강습여단의 지휘 간촉수를 공격하였습니다. 러시아 방공시설은 11대의 무인기를 도네츠크주 블라디미르브카 등지에서 격추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날 하루 우크라이나군은 395명의 병력을 잃었으며 무인기 11대, 전차 및 장갑차 10세대, 야포 및 박격포 7문, 특수군사 차량 23대를 잃었습니다. 항공기, 헬리콥터, 방공 미사일 시스템, MLRS 장착 전투 차량의 손실은 없습니다. 이상 러시아 국방부 발표 1일 전황 브리핑이었습니다. 오늘의 브리핑 내용 중에서는 폭설이 내린 도네츠크 전선에서 그래도 많은 210명의 우크라이나 병력 손실이 있었다는 것과 우크라이나군의 대포병 레이더, 탄약고, 지휘소 및 간촉수 등 후방의 지휘 및 군수 지원 시설이 타격을 받았다는 것이 특이사항입니다. 또한 바흐무트에 우크라이나 측의 해외 용병이 투입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손실 보고가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항인 바흐무트 주민에 대한 소개 관련 내용입니다. 평소 전 세계의 이상기후 등을 소개하는 한 트위터에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를 거의 점령함에 따라 바흐무트 인근 도시 슬로반스크 주민들을 소개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시각 4월 2일 오후 9시 43분에 썬더26이라는 트위터 채널이 게시한 내용으로서, 이 채널은 친러시아도 친우크라이나도 아닌 채널이며 평소에도 사실 위주의 내용을 전달하는 등 신뢰도가 높은 채널입니다. 따라서 슬로반스크 주민의 소개 결정 내용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실이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를 포기하라는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합니다. 잠시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를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젤렌스키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AP와의 인터뷰에서도 밝혔듯이 우크라이나가 바흐무트를 잃게 될 경우 우크라이나에
매우 불리한 조건의 협상이 서방으로부터 강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젤렌스키를 비롯하여 우크라이나 군 지휘부가 그간 바흐무트 사수 의지를 대내외에 계속 밝혀왔는데 실제 바흐무트를 잃을 경우 젤렌스키 및 우크라이나 군의 위상이 추락하고 자국민의 사기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바흐무트를 잃을 경우 인근의 주요 3개 도시가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반년 이상 계속된 바흐무트 전투에서 러시아가 승리했다는 상징성과 함께 전선의 흐름이 바뀔 전환점도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와 별개로 며칠 전부터 바흐무트 등 도네츠크 전선에 폭설이 내리고 온도도 영하로 내려가는 등 기상 악화로 러시아군의 진군이 어려웠기 때문에 바흐무트 포기를 당장 결정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며칠 지나면 상황이 좀 더 명확해지지 않을까 합니다. 한편 4월 1일 미국 싱크탱크 연구소 ISW도 4월 1일 하루는 폭설 및 기상 악화로 러시아군이 바흐무트에서 전혀 전전을 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테러 소식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측의 강경파 군사 블로거인 블라드렌 타타르스키가 현지 시각으로 4월 2일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카페에서 행사 도중 폭탄 테러로 사망하였습니다. 타타르스키는 필명으로 그는 러시아 장교 출신이며 텔레그램의 팔로워 수가 56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과 러시아 군부를 너무 유순하다고 비판하는 등 전쟁에 강경한 입장을 가져왔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카페에서 개최된 행사에서 다리아 트레포바라는 소녀가 전달한 흉상이 폭발하면서 사망하였습니다. 이 테러는 푸틴의 철학자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두긴의 딸이 테러로 사망한 이후 러시아 내에서 발생한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테러입니다. 관련 영상이 러시아 측의 텔레그램에 게시되면서 파급 효과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글로벌 밀리터리 뉴스가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